자, 36강. 일본의 국민국가 건설운동, 일본의 개항과 다양한 근대화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 너무 많다. 미일화친조약, 미일수호통상조약 둘 다 미국한테 한국 강제 개항당한 거고요. 존왕양이 운동, 존왕양이 우리 오랜만에 들어본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오랑캐를 몰아냅니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면서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으나 막부를 타도해버립니다. 예. 천황 중심의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게 되고요. 메이주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바꾸는 운동 벌어지고요.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해서 이제는 민권, 그러니까 백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되고, 그래서 제국헌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런 사건들은요. 침탈해요. 청일전쟁 벌어지고요. 삼국 간섭하면서 러시아랑 기싸움 벌이고, 그래서 혼내줘야 되겠다 하면서 러시아랑 전쟁했고요.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으로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배권을 인정받죠.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시작돼요. 이런 미친 일본 제국주의.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조약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미일화친조약은요, 미국이 얘들아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엄청나게 큰 배를 이끌고 가서 똑똑, 야, 문 열어. 야, 내가 하면 너무 위험이 없어 보이는데. 생각해봐. 일본 사람들 좀 체격이 작잖아. 근데 그 조그만 사람들 앞에 거대한 벌크업한 미국인이 서 있어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지 않냐? 그런 식으로 깡패같이 짓을 했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야, 우리 친해지자 하는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시모다랑 하코다테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항구를 개항했거든요. 그리고 최애국 대우는 뭐냐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국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화친조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화친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한국 개항하고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가 돼버렸고요. 두 번째 미일수호통상조약은 뭐냐면 이거 두 개 외에 추가로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또 개항하는 거야. 총 몇 개야? 총 6개 개항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 규정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영사재판권을 주는데, 영사재판권 기억나? 만약에 일본의 그런 사람들, 아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본 와가지고 범죄 저지르면 걔네 법으로 심판한다는 거야. 말 안 돼. 그래서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제국헌법,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거, 일본 제국헌법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만세 일개 천황이 통치한다. 그러니까 천황 중심의 정권이라는 거야. 그동안은 누구였는데? 쇼군이에요. 원래 쇼군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천황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고요. 천황을 신성시한다. 천황은 나라의 원수다. 왼수 아니고 나라의 대빵이란 뜻입니다. 제국의회를 소집한다. 이제 의회라고 하는 게 탄생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회, 민권 이런 것 등이 보장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됐고, 그게 이 자유민권운동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일본 지가 갖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듣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해봅시다. 일본의 개항, 미국의 깡패짓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개항 첫 번째 조약부터 들어가 봅니다. 자, 1번. 미일화친조약. 자, 배경부터 봅시다. 자, 당시에 엄청나게 벌크업 해가지고 함대를 이끌고 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페리 제독입니다. 따라서 페리 함대가 개항을 요구하면서 다가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 얘들아. 맞아. 돈가스의 역사 들어봤니? 이때 일본이 서양 사람들 보면서 막 벌크업 돼 있고 사람들 되게 몸 크고 되게 부러웠대, 그런 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생선밖에 안 먹으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왜소하다 생각하고 아주 고열량, 고칼로리의 음식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튀김옷까지 입혀가지고 겁나게 지방을 많이 먹으려고, 일부러 몸 키우려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 게 돈가스예요. 그래서 생선가스, 돈가스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근데 근육이 크는 게 아니라 지방이 클 것 같은데. 아무튼 커지잖아, 몸이. 근데 나도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 나도 헬스장을 가잖아. 근데 사람들은 막 벌크업 해가지고 막 몸 되게 크고 막 근육 크고 빵빵하고 막 이런데 난 지금 이 꼴로 가요. 너무 갈 때마다 쪽팔리고 운동 기구도 쓸 줄 아는 게 3분의 1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다 사용 중이다 하면 난 쭈뼛쭈뼛 가가지고, 그리고 핸드폰 보고 언제 다 쓰지 씨? 몇 세트나 보셨지? 이러다가 계속 쓰신다 그러면은 너무 쪽팔리니까 이러고 집 가요. 그래가지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항상 왜 소리 소문 없이 항상 사라지시냐고, 좀 소리 소문 있게 사라지시라 해가지고 요즘에는 한 50분 정도 하고 가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소리 소문 있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그래서 미일 화친조약의 내용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지, 항구 개항한다고. 그래서 두 개의 항구를 우선적으로 개항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냐면 최혜국 대우를 규정합니다.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어떤 좋은 조약을 하나 체결했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네도 그게 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 최고의 혜택을 누려야 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도. 자, 그리고 나서 체결되는 것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겁니다. 통상, 즉 서로 통하여서 상업을 주고받는 그런 무역 형태를 얘기하는데, 그 무역에 관한 것들을 미국과 일본이 체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면 1번 내용부터 봅시다. 자, 추가 개항하죠.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인이 일본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미국의 법으로 영사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네가 심판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미일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때부터 다양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후 상황. 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단 서양 애들이 너무나도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일단 몰아내고 위협이 가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켜야 돼 하는 운동, 그게 존왕양이 운동, 이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근데 후기로 갈수록 이게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더 이상 양위에 집중되지 않고요. 왜 우리가 이 쇼군 밑에서 통치를 받아야 되지? 우린 천황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막부 타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야, 우리가 지금 몰아내야 될 거는 저 쇼군 아닐까? 이런 생각. 결국에는 외국 함대를 막 공격을 하고 그렇게 서양 애들 몰아내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막부 타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부는 타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쇼군의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다시 천황의 국가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천황 중심의 정권이 수립이 돼요. 천황 중심의 정권이 수립이 되었다. 얘들아, 미일수호 통상조약 때 미국이랑 이제 교류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 걔네의 제도, 교육, 군사, 지존이야. 야, 너희들한테 자꾸 지존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막 다른 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지존이다? 나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저게 언제적 말인데 저거를 이렇게 쓰고 있나? 도대체 저분은 몇 살일까?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자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 봅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이 노래도 부르면 안 되겠다. 이것도 너무 오래된 노래야.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하는데요. 일단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면서 개혁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패번치현이에요. 자, 무엇이냐면 우리 그동안은 막번 체제였었지. 막부 안에 번이라고 하는 울타리 번자를 써서 각각의 지역을 나눴었잖아. 근데 이제 번 폐지합니다.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다 해서 패번치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그런 행정구역을 현으로 바꾼 겁니다. 나라현, 오키나와 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는 이 현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때부터 사용하게 되더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신분제 폐지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안 놀랍나요? 우리 신분제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아주 오래전 고대부터 있었던 일이었잖아.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민평등이다 라는 얘기를 씁니다. 무사와 일반 백성이 평등하다라는 얘기고요. 이 신분제를 개혁함과 동시에 뭘 하냐면 징병제도 실시합니다. 따라서 성인 남자라면 누구든지 군대에 가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정해두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근대 조세 제도를 개혁해요. 그래서 땅에 대한 그런 권리를 사람들한테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토지의 그런 가격에 따라서 그 토지 가격에 대한 걸 다 분배를 해놔가지고 그거에 따라 세금을 걷는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한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돈으로 이제 받고 나서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 직권을 사람들한테 일단 주고요. 돈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따져가지고 그거에 따라 세금을 걷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서양에 있는 좋은 것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서양식 교육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설 이런 것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메이지 유신은 얘들아 양무운동과 다른 게 뭐야? 뭐도 지금 바꾸고 있어. 제도나 체제까지 바꾸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보면서 이거, 와 이거다. 이런 것까지 바꿔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한 게 무슨 자강운동?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4번
자유민권운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제 일본의 그런 근대화를 하면서 미국의 그런 서양식 교육이나 이런 거를 들여와야 된다. 그래서 뭐 개혁도 하고 징병제 실시하고 조금씩 지금의 일본의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까지 전제 정치나 이런 것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 정치를 비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제 정치 비판.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담으려면 의회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의회나 이런 것 등을 만들면서 뭐 입헌을 요구하고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도 제정하고 의회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당시에 헌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게 헌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일본 제국 헌법이다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민권 운동을 통해서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어서 헌법으로 제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워볼 것은 뭐냐면 일본의 대외 침략 정책을 알아볼 건데 우리의 한국사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자, 우리 일단 이 대외 침략 과정을 보자면요. 1번 첫 번째 정한론이 대두됩니다. 정한론이 무엇이지? 바로 한국을 정벌하라는 그런 논리였는데 개논리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포함 외교라고 하면서 당했으면서 미국한테 당했으면서 우리한테 똑같이 보복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한론이 대두되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배를 끌고 오면서 운요호라고 하는 배가 우리나라 영해에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좋다고 굿!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영해에 침범했으면 공격 사격을 해야지. 그래서 운요호라고 하는 배에 공격 사격을 했는데 배가 망가졌다는 이유로 강화도에 들어와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강화도 조약은 매우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은 류큐라고 하는 당시 섬 류큐를 병합하였다. 당시 섬이었는데 원래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류큐를 일본에 병합하고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키나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류큐 병합하면서 땅도 얻고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두 번째부터는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자, 2번. 자, 우리 이제 1894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청일전쟁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한 건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동안 청나라가 강하다는 인식, 완전 우리나라가 섬기고 있다는 나라의 인식이 되게 강했었는데 이제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요, 매우 불리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청나라에게 불리한 조약이겠죠. 그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청나라에게 엄청나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런 조약이었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봅시다. 종주권 포기. 즉, 당시에 조선에 대한 지배나 간섭,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떠한 조선에 대한 간섭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우리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부터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당시에 랴오둥반도, 타이완 다 가져갑니다. 랴오둥반도, 타이완 이런 영토까지 이제 청나라한테 빼앗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완전히 지금 종 부리듯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청일전쟁 때 보여졌는데요. 이 정도로 계속 강성해지니까 당시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견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독일과 프랑스가 간섭하면서 야,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가오게 되죠. 야, 일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라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오면서 일본을 압박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일본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러시아한테 야, 러시아, 너도 조선에 대한 지배? 그만둬. 라고 오히려 이 일본을 막 내세우면서 러시아, 그만해. 너희 아무리 해도 우리한테 안 돼. 라고 계속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1904년 러일 전쟁이 되겠죠. 당시에 일본은요, 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영국이었는데요. 이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러시아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됐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러일 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의 결과 러시아 또한 우리나라에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 조약을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 또한 어떠한 그런 권한도 조선에게 간섭할 수 없다, 포기하겠다, 이런 각서를 쓰게 됐고요. 결국에는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강제 지배당하고 병합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일본의 근대화 운동, 그리고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개혁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